오늘도 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은 한 탈북자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3000km를 넘은 탈북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발가락이 하나씩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양말을 벗을 때마다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했던 건 이대로 멈추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북한을 떠난 날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시간 감각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무너졌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번을 숨었는지, 몇 번이나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는지는 이제 숫자로 셀 수 없다. 분명한 건 그 여정이 3000km였고 그 거리 대부분을 나는 걷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처음 국경을 넘을 때만 해도 발은 멀쩡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말이 귓속에서 울렸다. 물속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끝부터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감각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이미 쫓기는 사람이었다. 도망친 순간부터 숨는 법을 배워야 했다. 소리 없이 걷는 법,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아끼는 법. 밤에만 움직였다. 낮에는 헛간, 창고, 산속 움막에 숨어 있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눈을 녹여 물을 마셨고 배가 너무 고플 땐 나무 껍질을 씹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발가락이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찌릿한 통증이었고 곧 아무 느낌도 없어졌다. 신발을 벗었을 때 발가락 색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다. 멈추면 잡힌다. 잡히면 끝이다. 그 말 하나가 내 몸을 계속 앞으로 밀어냈다. 중국을 통과하는 동안 나는 여러 번 다른 탈북자들과 스쳐 지나갔다. 함께 걷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사람도 있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경은 한 번이 아니었다.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다시 다른 나라의 경계를 넘었다. 라오스, 태국 이름만 들어봤던 나라들이 그때는 지도 위의 단어가 아니라 살아야 할 공간이었다. 그러는 사이 발은 점점 이상해졌다. 붓고 검게 변하고 냄새가 심해졌다. 걸을 때마다 마치 발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함께 이동하던 브로커가 내 발을 보고 말했다. 이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며칠 뒤 작은 방 안에서 나는 발가락을 잃었다. 의사도 마취도 없었다.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칼이었다.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다. 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 있었다. 그날 나는 발가락을 모두 잃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그리고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붕대를 감은 발로 나는 다시 움직였다. 피가 배어나와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탈북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향이었다. 3000km의 길 위에서 나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보다 더 많이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국경을 넘은 기록이 아니다. 몸이 무너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생존 기록이다. 그리고 이제
그 3000km의 첫 장면을 다시 따라가 보려 한다. 국경을 넘은 뒤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라 흔적처럼 움직였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눈 위를 피해 다녔고 숨소리가 들킬까봐 숨조차 천천히 쉬었다. 중국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안도보다 공포를 먼저 데려왔다. 북한을 벗어났지만 자유에 도착한 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붙잡히면 다시 끌려갈 수 있는 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처음 며칠은 걷는 것 자체가 일이었다. 발끝이 계속 저릿했고 양말 안은 축축했다. 그게 피인지 녹은 눈인지 확인할 여유조차 없었다. 우리는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이 보이면 끝이었다. 농가의 빈 헛간, 산 중턱의 움막, 버려진 비닐하우스 안이 그날그날의 잠자리였다. 밤이 되면 브로커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소리는 목숨값을 요구했다. 길 위에서 나는 계속 계산했다. 지금 멈추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다. 돌아가는 순간 조사실이 기다리고 그 뒤에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 기다린다. 그 생각이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며칠이 지나자 발가락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다. 통증이 없어지니 오히려 더 무서웠다. 사람 몸에서 아픔이 사라진다는 건 이미 망가졌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신발을 벗을 수 없었다. 벗는 순간 다시 신지 못할 것 같았다. 양말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정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 함께 이동하던 사람들 중 걸음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줄 수는 없었다. 기다리는 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뒤에서 숨소리가 사라졌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이 길의 규칙이었다. 중국을 지나며 나는 처음으로 사람에게 잡히는 공포를 느꼈다.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주민이 더 무서웠다. 신고 한 번이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길가에서 마주친 시선,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인기척, 개 짖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다. 존재를 지우는 법을 몸으로 배웠다. 발은 계속 악화됐다. 걸을 때마다 땅을 딛는 감각이 아니라 부딪히는 느낌만 남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발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다. 브로커는 내 발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 상태로는 더 가면 안 된다. 그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국경이 보였다. 총을 든 병사, 차가운 조사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던 시간. 다음 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지는 없었다. 이 길에서는 몸의 일부를 잃어도 앞으로 가야 했다. 그 결정이 내 인생을 갈랐다. 그리고 3000km 여정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발가락을 잃은 뒤 나는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땅을 딛는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균형은 감각이 아니라 의지로 잡아야 했다. 붕대를 감은 발은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피가 배어 나왔다. 양말은 금방 젖었고 냄새는 숨길 수 없었다. 그 냄새가 사람보다 먼저 나를 드러낼까봐 늘 바람 방향을 신경 썼다. 우리는 이동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상처는 아물지 않아도 추적은 따라잡기 때문이다. 밤에만 움직였고 낮에는 숨었다. 숨는 장소는 점점 더 열악해졌다.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면 사람이 오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고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은 대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 산속 동굴, 무너진 축사, 비닐만 남은 폐가. 그곳에서 나는 잠이 아니라 기절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통증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돌아왔다. 신경이 죽은 줄 알았던 발에서 불에 타는 듯한 감각이 올라왔다. 그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다. 소리를 내면 모든 게 끝난다. 그 규칙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 새겨져 있었다. 길 위에서 나는 여러 번 버려질 뻔했다. 짐이 되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브로커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계산하고 있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계속 갈 수 있는가? 그 계산이 내 얼굴에 드러날 때마다 나는 스스로 더 빨리 움직이려 애썼다. 넘어져도 일어났고 다시 넘어져도 손으로 땅을 짚고 기어갔다. 그 모습이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사람답게 보이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중요했다. 국경은 또 하나 있었다. 지도에서는 선 하나였지만 현실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계였다. 강은 깊지 않았지만 물살이 샜고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발을 딛는 순간 균형이 무너졌고 나는 그대로 물에 넘어졌다. 물이 상처에 닿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막고 숨을 물속으로 삼켰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말은 없었다. 살려야 한다는 판단만 있었을 뿐이다. 강을 건너고 나서 나는 한동안 몸을 떨며 앉아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자유가 아니라 고통만 남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잃은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발가락도, 피도, 공포도. 그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며칠 뒤 우리는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갔다. 언어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지만 위험은 그대로였다. 경찰 밀고 단속,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공포는 계속 따라왔다. 몸 상태는 더 나빠졌다. 열이 올랐고 환각처럼 북한에서의 장면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조사실, 차가운 의자, 질문, 그리고 끝나지 않는 밤. 그 장면에서 깨어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거기가 아니다. 그 말 하나로 정신을 붙잡았다. 3000km의 여정은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일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살아남는 선택을 연속으로 내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다음 국경을 앞두고 나는 다시 신발끈을 묶었다. 발이 아니라 의지를 묶는 느낌이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졌다. 국경을 하나 더 넘은 뒤부터 나는 더 이상 거리를 세지 않았다. 3000km라는 숫자는 머릿속에서 의미를 잃었다. 지금 내가 알아야 할 건 오늘 밤을 넘길 수 있는지, 다음 아침까지 숨을 쉴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뿐이었다. 이제 이동은 도망이 아니라 자맹에 가까웠다. 사람이 사는 곳을 피했고 길이 아닌 곳만 골라 움직였다.
발은 이미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었고 붕대는 보호가 아니라 피가 흘러내리지 않게 붙들어두는 역할에 불과했다. 걸을 때마다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발이 아닌 허리와 어깨로 몸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밤마다 나는 소리에 예민해졌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 사람의 기침 소리까지 모두 추격처럼 들렸다. 한 번은 멀지 않은 곳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대로 땅에 엎드려 숨을 멈췄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소리로 들릴 것 같았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불빛이 사라지고 나서도 나는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아니라 정신이 먼저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움직이던 사람 중 한 명이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고 그 눈빛만으로 서로가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우리는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다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아무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만 분명하다. 이 길에는 정답이 없었다. 오직 결과만 남았다. 며칠을 더 이동한 끝에 나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발에서 올라오는 통증은 이제 통증이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는 자극이었다. 잠을 자면 열이 오르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다. 그때마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배급줄에 서 있던 모습, 굶주린 얼굴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던 나 자신. 그 장면들은 고통을 견디게 하는 동시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말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책임처럼 들렸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을 봐야 한다는 책임. 마지막 구간은 가장 조심스러웠다. 단속이 심했고 사람이 많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많은 곳이 가장 위험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고 나는 그 안에서 몸을 최대한 접었다. 발에 실린 압박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차가 멈췄을 때 숨이 막혀 눈앞이 흐려졌다.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잠깐 스쳤다. 하지만 차는 다시 움직였고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처음으로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더 이상 쫓기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에서는 아직도 국경을 넘고 있었지만 적어도 깨어 있을 때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다. 발가락은 모두 사라졌지만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막에서는 도착 이후 몸과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는지 그 시간을 따라간다. 도착했다는 말은 끝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건 단지 쫓기던 시간이 멈췄다는 뜻에 가까웠다. 몸은 이미 여정을 끝낼 상태가 아니었다. 붕대를 풀자 발은 더 이상 발의 형태가 아니었다. 상처는 굳어 있었고 피부는 색을 잃었다. 통증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몸 전체를 흔드는 신호처럼 올라왔다.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무도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자 몸이 무너졌다. 열이 올랐고 의식이 오갔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국경을 넘고 있었고 깨어나면 천장이 낯설었다. 의사는 말했다. 이미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말은 잔인하지도 놀랍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결과였다. 며칠 뒤 수술이 끝났을 때 나는 발가락이 없는 발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 나자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한동안 스스로를 보지 않았다. 거울을 피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무거웠다. 밤이 되면 3000km의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 강, 산, 어둠, 발밑의 통증,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길을 걷는 느낌이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당신은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잃은 것만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발이 없어도 숨은 쉬어졌다. 일어나지 못하던 날이 지나고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엔 짧은 거리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내 안에서 다른 생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끝까지 간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조금 늦게 이해했을 뿐이다. 밖으로 나간 첫날, 햇빛이 너무 밝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녔고 그 평범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자유는 달리는 게 아니었다. 쫓기지 않는 것이었다. 숨을 참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발가락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3000km를 건너온 나는 여기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이 아닌 삶을 살아야 했다. 회복이라는 말은 천천히 나를 속였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밤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눈을 감으면 강물의 차가움이 먼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여전히 숨을 참으며 움직이던 습관이 남아 있었다. 낮에도 마찬가지였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 몸이 먼저 굳었다. 발소리가 커지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안전하다는 말을 수십 번 들어도 몸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재활은 고통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다. 발가락이 없는 발로 균형을 잡는 법, 체중을 분산시키는 법,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법. 그 과정에서 나는 다시 처음부터 사람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잃은 것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날 멈췄다면 어땠을까? 발가락을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있었다. 멈췄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시작했을 때 나는 사람들의 발부터 보았다.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부러움이 아니라
이질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탈북자와 마주 앉았다. 그도 몸의 일부를 잃고 있었다. 우리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서로의 침묵이 설명보다 정확했다. 그가 말했다. 살아남았다는 건 끝까지 간 사람만 아는 감각이에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남았다. 3000km의 여정은 지도를 벗어나도 몸에 남아 있었다. 추위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통증은 줄었지만 선택의 무게는 그대로였다. 나는 점점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문장도 어려웠다. 그 길을 다시 꺼내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 길은 내 안에서만 반복될 것 같았다. 그래서 조금씩 꺼냈다. 강 이야기, 산 이야기, 사라진 사람들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동정도 연민도 아닌 침묵이 남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목적이 하나 생겼다.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발가락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3000km가 아무 의미 없는 고통으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이제 달리지 않는다. 빠르게 걷지도 않는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온 사람이 선택한 방식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나는 비로소 과거를 기억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눈을 감으면 다시 그 길에 있었고 깨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낯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두 세계가 조금씩 떨어져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숨을 참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도 누군가 나를 보고 신고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다. 이 평범한 변화가 나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다. 나는 여전히 발을 볼 때마다 잠깐 멈춘다. 사라진 발가락은 몸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기억의 표식이기도 했다. 그 표식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없어진 걸 없어진 채로 끌어안기로 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 질문에는 선의도 있고 궁금증도 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후회는 선택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 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3000km를 움직이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순간을 잃었다. 잠, 안전, 사람답게 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몸의 일부.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한 가지를 얻었다. 다시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숨 쉬지 않아도 되는 살. 그게 내가 끝까지 간 이유였다. 지금의 나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산다. 천천히 걷고, 자주 쉬고, 가끔은 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아무도 소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는다. 그게 이곳의 규칙이다. 나는 더 이상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길이 실제로 있었고 그 길을 건너온 사람이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만 남으면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동정 때문이 아니다. 극복담을 만들고 싶어서도 아니다.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 3000km는 지도의 거리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남기 위해 버텨야 했던 시간의 길이다. 발가락은
모두 잃었지만 자유는 남았다. 그리고 그 자유는 아직도 나를 앞으로 걷게 만든다. 아주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그 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다. 발가락은 모두 잃었지만 그는 자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다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